한밤 한 권 오늘 읽을 책은 정세랑 작가의 2020년 작품 장편 소설 시선으로부터입니다. 책장을 넘겨 소설 본문이 시작되는 첫 번째 페이지에는 심시선 가계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시선으로부터의 가계도는 그 자체로 아주 중요합니다. 심시선이라는 한 인물에서 뻗어나온 가지들, 어머니에게서 자식들로 또 손주들로 이어진 삶의 향방, 대물림 될 수밖에 없는 생의 가치와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선으로부터 비롯된 한 가게의 이야기는 화가이자 작가였던 심시선의 10주기를 앞둔 어느 날 시작됩니다. 큰딸 명혜는 어머니의 생전 뜻에 따라 지내지 않았던 제사를 10주기를 맞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올리자고 제안합니다. 어머니가 젊은 시절 몇 해 동안 머물렀던 하와이에서 말이죠. 마침내 한자리에 모여 그들만의 방식으로 제사를 지내기까지 시선의 자손들은 그들의 삶에 영향을 끼친 어머니, 할머니의 모습을 저마다 하나씩 떠올립니다. 할머니와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다른 사람이 아닌 할머니와. 할머니의 죽음은 화수에게 이상했다. 처음 2, 3년은 무척 단단하고 확실히 느껴졌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할머니가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되었다. 계속된다는 말은 좀 미묘하지만 육체의 죽음을 받아들이자 육체가 아닌 부분은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겨졌던 것이다. 할머니는 강렬한 인물, 보편적이지 않은 인물이었다. 성격상 쉽게 분쟁에 휘말리는 편이었고 그럼에도 자기 의견을 좀처럼 굽히지 않았으며 대중의 가벼운 사랑과 소수의 집요한 미움을 동시에 받았다. 쉽사리 희미해지는 사람이 아니었다. 시대에 따라 다른 평가를 받았는데 세상을 뜨고 10년이 지나자 사람들이 어디선가 자꾸 조각 글과 영상들을 발견해냈다. 아이고, 우리 심시선 여사 언제 이렇게 TV에 많이 나갔대? 이건 우리도 못 본 거네. 엄마가 엄마의 엄마를 여사로 부를 땐 애정과 거리감이 함께 깃들어 있었다. 가족들이 쓰는 여러 그룹의 메신저에는 그때껏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기록들이 자주 공유되었다. 엄마가 우리 정말 열심히 먹여 살렸다. 온갖 쪽글들 마다하지 않고 쓰면서. 명은 이모가 말했고 화수는 할머니로서는 고된 일이었겠지만 자신이 세상의 다른 손녀들에 비해 유리한 입장에 있다는 걸 깨달았다. 할머니가 쓴 26권의 책이 있고 책 바깥에 다른 편린들도 적지 않게 존재했다. 그것을 모조리 입력한 인공지능을 만들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아직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으므로 손에 넣는 대로 읽고 봄으로써 어느 정도 대화에 가까운 효과를 누리고자 했다. 시선으로부터 뻗어나온 가족들은 오전부터 바삐 집을 나서거나 구석에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며 도사렸다. 별것 아닌 일에 진심을 다해 도사리는 것이 이 집안 사람들의 공통점이구나. 서로 헛웃음을 웃으면서도 끝까지 그랬다. 기이한 제사는 화수가 프로퍼 익스프레션의 사장님과 함께 들어설 때 시작되었다. 작은 트럭에서 이동식 조리대가 내려졌고 세팅을 마친 사장님이 곧바로 반죽 계량에 들어갔다. 명혜가 뛰어나와 제대로 참여할 거라 기대하지 않았던 큰딸이 얼마나 일을 크게 벌였는지 당황해하고 반가워했다. 그러니까 주인공은 당신의 어머니인 거죠? 오늘 그분을 기리기 위해 보물찾기를 했다면서요. 사장님은 재밌어 하는 것 같았다. 네,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했어요. 이렇게 와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왜 그냥 팬케이크를 사오지 않았지? 하고 명혜는 화수를 힐끔 쳐다보았지만 설명은 나중에야 가능할 것이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이런 식으로 기리는 것은. 특별히 맛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심시선 여사의 직계가족이 총출동한 하와이 제사 여행은 마침내 당일 상차림에서 절정을 맞이합니다.
팬케이크 푸드트럭을 불러오고 레이 목걸이나 작은 화산석 자갈, 깃털 컬렉션이나 파도의 거품처럼 각자 그 일주일간 발견해낸 가장 기뻤던 순간이나 인상 깊었던 것을 수집해와서 올린 어머니 심시선 여사의 제사상을 보며 개판이지? 라는 막내 동생의 질문에 큰딸 명혜는 다채롭다는 평을 합니다. 제사 아닌 듯 어쩌면 가장 뜻깊은 제사를 지낸 후 가족은 모여 이야기를 나누죠. 시선과 관련된 한 번은 시리즈는 각자 몇 개씩 가지고 있어서 게임처럼 밤새 되풀이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돌아가신 분 이야기를 나누는 이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제사 혹은 추모식이 아닐까요? 확실히 평범한 가족은 아닙니다. 가족의 시작이자 뿌리인 시선의 삶부터가 무척 특별했습니다. 한국전쟁 때 국군과 경찰들에게 양민 학살이 자행된 고향 땅. 그날 그 사건으로 부모와 오빠를 잃고 그녀는 고국을 떠나 마지막 사진 신부가 되어 하와이 땅을 밟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만난 독일 화가를 따라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면서요. 그러나 명성 높은 화가였던 그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몰아세웁니다. 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시선은 포기하지 않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이후에도 그녀의 파란만장은 이어집니다. 그러나 참으로 버거운, 때로는 무서운 사건과 루머를 겪으면서도 그녀는 꿋꿋이 목소리를 내고 자기 몫의 삶을 살아나갑니다. 자신이 낳은 세 아이와 재혼한 남편이 남긴 전처소생의 딸까지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와 손주들까지 13명의 가족은 모두 시선으로부터 또 시선의 삶으로부터 나온 이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시선에게 받은 크고 작은 영향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내가 그래도 제일 어른인데 너무 모양 빠지는 걸 들고 올 수는 없잖아. 자기가 왜 제일 어른이야? 그건 나지? 명예가 그다지 편하지 않은 침대를 어떻게든 편하게 만들려고 애쓰며 대답했다. 내가 3살 많은데? 응, 그렇지만 우리 집은 모계 사회니까 내가 제일 어른이지. 맞사위인 태호와 맏딸인 명혜 부부가 나누는 이야기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 집은 철저히 시선으로부터 나온 사람들, 즉 모계 가족입니다. 이 집에서 다시 한번 제목을 짚어볼까요? 당연히 중의적이겠죠. 시선으로부터, 즉 심시선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의미와 함께 타인들 혹은 사회적인 시선으로부터 얽매이지 않겠다는 의미, 이 두 가지 뜻이 함께 읽힙니다. 가족은 꼭 핏줄로 구성되어야 하나? 여성은 꼭 남성의 부속물로 인식되어야 하나? 제사는 꼭 형식을 갖추어 매년 올려야 하나? 이런 의문 부호들을 품은 채 사회적 시선으로부터 차츰차츰 자유로워지는 가족 구성원들. 그들은 서로가 느슨한 연대를 한 채 굳건한 지지를 해줍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참견하거나 구속하지 않고 복잡하고 어수선한 문제들 앞에서 서로 외면하고 반기하지 않으며 시선으로부터 난 자손들은 서로를 사랑하는 진짜 가족의 모습을 찾아갑니다. 물론 이들이 처음부터 이토록 단단했던 건 아닙니다. 많은 실패를 겪었죠. 그들의 어머니이고 할머니인 시선이 그랬듯 말이죠. 열대어 중 버터플라이 피쉬는 흐르는 물에 암컷과 수컷이 각각 난자와 정자를 흩뿌리면 그뿐 새끼를 보호하지도 키우지도 않는다고 한다. 그것 참 편하겠군 생각했다. 다음 세대가 수정되기도 전에 얼른 자리를 떠버리는 부모란. 의외인 것은 그 간단한 번식이 끝나고도 전체 130여 종 중 78종이 한 쌍을 이루어 산다는 내용이었다. 짝짓기철이 아닐 때도 둘이 함께 산호군 가장자리를 미끄러져 다니며 먹이 활동을 한다고 한다. 먹이를 찾는데 눈이 한 쌍 더 있으면 유리한 것인지, 먹을 때 순번을 바꾸어 등을 지켜주는 게 생존에 나은지, 모든 쌍이 암수로만 이루어져 있는지 연구자들은 아직 완전히 알지 못한다. 어찌되었든 물고기도 번식 이상의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어떤 날 외로움을
약간 덜어준다. 주인공 심시선이 1994년 여름에 쓴 일기 일부입니다. 작가가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이거 아니었을까요? 외롭지 않게 인생을 꿋꿋하게 살아가기. 작가는 또 작가의 말을 통해 고백합니다. 할머니의 이름에서 한 글자만 바꾼 주인공을 통해 여성의 삶, 여성으로부터 시작된 가계와 사람들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노라고. 20세기를 살아낸 여자들에게 바치는 21세기의 사랑 이야기를 펼쳐보고 싶었노라고. 예술계 내 권력의 작동 방식, 한국 사회를 감아도는 따가운 혐오의 공기, 늘 관심 있는 제국주의와 생태주의, 여느 때처럼 친밀감과 이해를 향해 쓰고 싶었노라고. 한국전쟁 당시 국군의 손에 의해 돌아가신 가족 중 한 분의 비극이 이 작품의 출발점이었노라고. 기억하지 않고 나아가는 공동체는 있을 수 없다고 믿는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존재한 적 없었던 심시선처럼 죽는 날까지 쓰겠다고. 다시 책의 맨 앞 시선으로부터 제목엔 굳이 쉼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이자 꼭 이어가겠다는 다짐으로 느껴집니다. 이쯤에서 저도 고백을 해야겠습니다. 젊은 여성 작가들과 그네들의 작품에 대한 의심 혹은 편견을 이 작품으로 완전히 버려야겠다고. 오히려 그들의 미래가 우리 공동체의 내일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시선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시선으로부터 멀리 날아가 더 큰 날갯짓을 하는 모습을 내내 응원하고 또 기대하겠습니다.